비교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표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왼쪽에 보시면 DVD-T2와 유럽 방식에 해당하는 것과 북미를 기준으로 한 ATSC 3.0에 대한 기술을 두 가지 가지고 비교하였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시게 되면요, 여기 이렇게 커다랗게 쓰여져 있지만 첫 번째, RF로 송출하고 수신하는 것은 동일하게 다 OFDM 방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미세한 기술들이 ATSC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6년간의 기술 개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수신율이 우수하다라고는 판단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드라마티컬하게 우수한 점은 아니겠고요. 어느 정도는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디오, 퀄러티를 제거하는 비디오 코덱에 관계된 기술입니다. 비디오 코덱은 동일하게 HEVC라고 하는 최근에 나온 국제 표준 기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여기서는 HEVC라고 하는 메인 프로파일 탭만 쓰게 되는데 이쪽 오른쪽에서 보시는 ATSC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있는 스케일러블이라고 하는 즉 가변되어지는 퀄러티를 제공할 수 있는 코덱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픽스드 리셉션으로 해서 하나의 퀄러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밴드위드 내에서 하이 퀄러티와 UHD와 HD를 동시에 다 지원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오디오 코덱에서 보시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거는 AAC라든가 AC 기업이었고 돌비 계열의 기술을 사용했다면 표준 2에서는 MPEG-H라 해서 국제 표준 기술을 채택했습니다. 표준 기술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일단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물론 압축률도 있지만 가장 큰 건 이멀시브한 즉 22.2 채널까지의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가장 큰 특징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타나 있는 이 두 가지가 실제로 전송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방송 프로그래밍을 멀티플렉싱하고 동기화를 맞추냐는 기술 분야입니다. 이 분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엠팩트 TS라 해서 현재 지금 보시고 계시는 HD 텔레비전에 쓰고 있는 전송 방식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방송에 가장 적합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럼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P로 모든 데이터들이 현재 유통되어지는 환경 하에서는 방송과 IP가 서로 결합돼서 서비스하기에는 아주 불편한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해결한 것이 바로 밑에 있는 MMT와 라우트 같은 IP 기반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옛날 DVB-T2 같은 경우에는 모듈레이션, 즉 수신한 다음에 바로 TS로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ATSC는 수신을 하신 다음에 보게 되면 바로 IP 패키지 되기 때문에 댁 내에 있는 IP 공유기를 통해서 컨텐츠의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스펙 두 개를 두고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개 분과위원회에서요, 기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방송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각각 비교 조사를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자, 추진 일정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추진 일정에 대해서 진행한 걸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저희 협의회가 일단 출범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하나를 미리 선정하지 않고 어떠한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비교 검토를 할 건지에 대한 일단 비교 지표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비교 지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측면, 그 다음에 방송적인 측면, 방송 서비스 측면, 그 다음에 산업적인 측면으로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면 검토라고 되어져 있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ATS 3.0이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표준이기도 하고, 또한 이미 보시는 것처럼 HEVC라든가 혹은 비디오, 오디오 스펙 같은 경우 국제 표준으로 되어져 있는 거거나 혹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필드 테스트를 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요. 아까 있었던 모듈레이션에 해당하는, 즉 수신율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필드 테스트를 모두 다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최종적으로 저희 보고서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측면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 지표에서 보시면 기술적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송하는 방식, 이건 OFDM이라고 공일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비디오, 오디오 압축, 시스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전송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 지표로 한다는 것은 국제 표준하고 장비의 완성도를 추가로 두었습니다. 첫 번째 전송 방식을 보시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OFDM을 동일하게 채용하기 때문에 커다란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개 기술상의 기술 개발의
연도의 차이가 5, 6년도 나타나기 때문에 조그마한 기술이 조금 더 개발됐기 때문에 ATSC 3.0에서 있는 것이 조금 더 수신율이 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긴급 재난 방송에 해당하는 것을 ATSC 3.0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압축 방식으로 보셨을 때는 동일하게 HEVC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UHD 화면을 보는 데에 대해서는 두 개의 퀄러티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하는 펑셔널리티를 지원하느냐의 유무 여부가 바로 보고 있는 거에서 HD까지의 두 가지 서로 다른 퀄러티에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차별점이 나는 걸로 인해서 표준 2 방식이 저희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방식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널 수하고 이머시브한 22.2 채널까지 가는 다양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MPEG-H, 게다가 MPEG-H 같은 경우에는 국제 표준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산업에서도 로열티 문제에서 상당히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시스템 프로토콜입니다. 이 시스템 프로토콜은 모든 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IP로 모든 것이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방송하고 아이솔레이트 된 게 아니라 방송이 통신하고 같이 IP를 통해서 윤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IP 기반으로 바꿨다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표준 2 방식이 조금 더 우수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표준과의 부합성에 해당하는 것은 둘 다 공이 물론 ATSC라든가 DVB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제표준이라기보다는 리저널 방식이긴 하지만 사실상 모든 국가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두 개 다 국제표준 규격에 맞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완성도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DVB T2에 해당하는 것은 일단 개발된 연도가 지금으로부터 5, 6년 전이고요. 또 아까 스펙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디오 코덱을 제외한 나머지에 있는 것들은 기존의 HD 방송에서 활용하다 보니 장비를 수급하는 데는 또 개발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다만 ATSC 같은 경우에 지금 새롭게 나온 기술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장비가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이 조금 더 부진한 형태입니다. 다만 이만큼 장비가 부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점은 새로운 또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산업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첫 번째 수상기 산업의 파급성입니다. 저희 국내에서 지금 수상기 들어가는 게 몇몇 중견기업에서도 수상기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지만 가장 메이저 업체에 해당하는 건 삼성, LG 두 개 대기업이 해당 제품을 출시하고 있고요. 두 개 회사는 공이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마켓에서의 커다란 방식 성장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IP 연동 하이브리드 수신기가 새로 나오기 때문에 만약 국내에서 새롭게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국내 가전사로서는 새로운 테스트 플랫폼을 갖고 제품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방송 장비 산업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표준화, 즉 DVB에 해당하는 것은 5, 6년 전에 개발이 되어졌고 HD 방송과 거의 비디오 코덱을 제외하고는 유사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저희가 구매하기에는 조금 더 편리한 점은 존재하나 앞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시장에 국내 산업체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인 블루오션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표준2가 국내 장비 산업체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방송사의 투자 효율성입니다. 방송사의 투자 효율성은 어차피 비디오 코덱이 바뀌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비에 있는 것들은 새롭게 다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형태의 비용, 투자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사용자 편의성으로 보셨을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표준 완에 해당하는 것은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UHD 수신기를 통해서 물론 모듈레이션 단에 있는 것을 바꿔야 하긴 하겠지만요. 많은 부분이 공유할 수 있으나 다만 IP라든가 향후의 서비스적 측면에서는 좀 불리하다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표준2는 다만 이와는 반대로 현재 있는 거에서 새롭게 장비를 사야 된다는 좀 어려운 점은 존재하나 향후 10년 뒤에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될 거를 시기를 생각해 본다라면 그 이후 20년, 30년 제공되는 방송 인프라 환경에서는 오히려 투자하고 새로운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장점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송 서비스적인 측면입니다. 서비스 측면에서 서비스의 용이성에 해당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ATS 제조, 방송 방식 2에 해당하는 것이 이후 개발되었기 때문에 수신율이 조금 더 DVB T2보다는 좋다라고는 이론적으로 현재는 나와져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것은 이동 수신을 같이 동일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픽스드와 이동 수신의 별개의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이 IP를 중심으로 한 융합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만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댁내에서 RF로 수신한 다음에 그것들이 집안에 있는 공유기를 통해서 IP로 해서 다른 스마트 단말기에도 아주 손쉽게 해당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융합 환경이 제공되어지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긴급 재난 방송 서비스라든가 자동 채널 전환,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는 것들을 표준 2에서 충분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국민 안전 서비스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에 해당하겠습니다. 따라서 검토 결과로는 일단 기술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도 현재 최근에 나와져 있는 기술과 가장 큰 것은 IP와의 서로 만날 수 있는 융합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표준 2에 해당하는 방식이 조금 더 국내 환경과 환경이 더 맞고요. 또 하나는 산업 및 서비스 측면으로 보았을 때에도 현재 기존에 나와 있는 방송 장비가 아닌 새로운 방송 장비 시장으로 들어가는데 더욱이 저희 나라가 처음으로 UHD 방송을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업체들이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서 먼저 장비를 개발하게 되어진다면 여태까지 불모지였던 국내 방송 방송 제조사들이 조금 더 제품을 국외에 팔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협의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지상파 UHD 방송 표준 방식으로는 표준 2가 적합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실무협의회에서 검토한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유현 교수님께서 지상파 UHD 방송 표준 방식 검토 결과에 대해서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또 방송 서비스 측면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김유현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패널들께서 일단 자리를 좀 차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방송 표준 방식 검토 결과에 대한 패널 의견들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10분이 지금 이제 패널로서 참여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좌석에 앉으시는 대로 아까 내린 소개할 때다 소개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어느 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계시는 것을 좀 알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박수는 한꺼번에 쳐주시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소개 때 잠깐 목례로 인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학계에 왼쪽부터 백정호 교수, 서울여대 백정호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방송사에서는 4개의 기관이 오셨는데 KBS의 임중곤 팀장이시고요. 그 다음에 MBC의 이상규 부장, 그 다음에 SBS의 김성진 부장님이시고 또 EBS의 전영준 부장이십니다. 산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전병헌 상무님이십니다. LG전자의 김진필 연구위원님이시겠습니다. 연구기관에서는 애트리의 김웅욱 실장이시고 김남두 키스의 김남두 박사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단체에서 오신 한국소비자연맹의 정지현 사무총장이십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이 패널들의 환영의 박수를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35분간에 걸쳐서 각 패널들의 검토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학계의 백정호 교수님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방송사에서는 이제 4개의 기관이 오셨기 때문에 대표로 KBS의 임중곤 팀장님이 의견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는 순서로 갖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하나하나씩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종훈 교수님. 다만 패널들께서는 이제 시간을 좀 지켜주셔서 5분 내로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백종훈입니다. 오늘 이제 큰 변화, 방송국에서의 큰 변화가 이제 시작이 돼서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방송 선정하시는데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방송 표준 장식 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참석하신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게 오늘 선정한 내용들도 있지만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인터넷이나 또 이제 또 기고문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이 많이 올려주셔서 그런 걸 좀 포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말씀 먼저 드리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민간 단체에서의 이제 표준을 저희가 정했고 또 이제 국가에서도 또 이제 표준을 정하게 되는데 이 표준을 정하게 되면 혹시 이게 이제 강제 사항이 아닌가 또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이제 여러 가지의 지금 표준 관련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많이 했고 이런 기능들이 포함되면 좋겠다 이런 식이 되지 이게 무슨 강제 사항으로다가 이걸 해라 마라 이렇게 되는 것들이 아니니까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그 가만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금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얘기가 많이 나오질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TTA에서도 그 표준 검토 마지막으로 할 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 콘텐츠 보호 기능 관련돼서 이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논란보다는 이제 많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거 보시게 되면 이제 용어상에서 이제 좀 잘 써야 되는데 이게 콘텐츠 보호를 한 건데 이게 또 이제 사용자를 제한하는 이제 기본적인 카스 시스템하고 이제 좀 혼란이 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콘텐츠 보호 기능에 대해서 이해 관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방송사의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 또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 또 이제 콘텐츠를 또 가전사에서 다시 또 보호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호 기능을 없애서 또 표출해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머리를 잘 맞대가지고 물론 이제 가전사에서도 이제 부담이 많이 될 거고 또 방송사에서는 또 이걸 하지 않게 됐었을 경우에 세계 최초로다가 UHD 지상파를 송출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방송사 입장에서는 컨텐츠를 또 보호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투자 비용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청자는 당연히 제약이 없어야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될 것 같고 무료 보편적인 서비스 침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없어야 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하는 내용이랑 마찬가지인데 이제 무료 보편적인 서비스를 꼭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카스 시스템은 유료화하는 이런 부분들을 방송사에서 처음부터 절대 없을 거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실하게 서로 합의를 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지 그냥 좀 어느 쪽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어느 쪽을 하고 어느 쪽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화질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당연히 이제 HD에서 UHD 되면 화질이 좋아지긴 하는데 또 이제 제가 25메가 대역에서 쓰다 보니까 또 모바일도 쓰고 4K UHD를 쓰기 때문에 4K UHD가 진정한 4K UHD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 틀리고 맞고는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해져 있는 어떤 데이터의 크기 내에서 좀 더 좋은 화질을 내기 위해서는 인코더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HD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화질이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었는데 인코더를 만드는 기술들 이제 거기 나오는 알고리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개선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정도 수준의 화질은 이제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 초기에 조금 화질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해보면 아주 그게 뭐 최적이다, 뭐 최상이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4K UHD를 대표할 수 있고 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좀 더 좋은 화질을 시청자분들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백종원 교수님께서는 콘텐츠 보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혼동할 것을 우려하셔서 그런지 콘텐츠 보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방송사의 KBS, MBC, SBS, EBS를 대표해서 KBS의 임중훈 팀장께서
패널에 대한 발표에 대한 의견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UHD 추진단의 임준공입니다. 백종원 교수님하고 오래전부터 같이 일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정확히 명확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방송사 입장에서 말씀드려야 할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2월에는 오늘 소개된 UHD 방송 방식으로 KBS, MBC, SBS까지 UHD 방송 본방송을 실시하고 내년 9월에는 EBS도 합류해서 본격적으로 다시 채널의 UHD 방송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방식은 저랑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초기부터 심지어 지난번 DVD T2 방식, UHD 방식까지 다 기술 깊숙이까지 파고들어 가면서 개발했기 때문에 성능이나 그 미래의 지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국책 연구기관, 가전사, 삼성전자, 그다음에 방송장비기업까지 다 혼연일체가 돼서 만들어주셨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셨고 오늘까지 차질 없이 진행이 됐던 거에 대해서도 방송사 입장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지상파 UHD 방송을 통해서 두 가지 큰 흐름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초고화질 방송으로 국민에게 방송 서비스를 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4K UHD 콘텐츠로 한류를 재도입할 수 있게 된 교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유수의 업체가 미국에서 인정한 오라이트 방식의 UHD 방식으로 세계 시장을 다시 한번 석권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커다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방송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모든 런아웃이 다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만약에 지상파 UHD 방송이 실패했다면, 변면하지도 못하고 지지부진한 방송이 되어버린다면 그 역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에게 맡겨진 700메가의 가치는 실종되어버리고, 또 하나는 한류 제도에도 좌절하게 되고, 그 다음엔 중국 가정사들이 물밀듯 싸구려, 그냥 일반적인 텔레비전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 공략하게 된 그런 무서운 현실을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방송사는 방송 방식을 떠나서 이러한 본방송을 준비함에 있어서 몇 가지 우려사항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9일 일방위 2차 전체회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UHD 수신 절벽 사태에 대해서 그냥 2만 원짜리 안테나로 국민들이 구입해서 해결하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콘텐츠 보호를 적용하면 수출에 제한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갖고 과연 방송통신위원회는 콘텐츠 우리나라 저작권에 대한 얼마나 인식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막대한 전환 비용에 대해서는 700메가 달라고 하면서 요구했던 것들이면 방송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못 받고 그냥 끝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지상파 방송사가 그냥 UHD 방송하고 끝내는 그런 단순한 방송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큰 어떤 산업의 흐름, 미디어의 흐름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콘텐츠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 콘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나라가 서해안의 꽃게 어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호를 합니다. 근데 그 꽃게 어장 보호를 못하면 저희는 중국의 꽃게를 사다가 우리가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콘텐츠 전진기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갖고 있는 콘텐츠를 우리가 철저하게 저작권에 대한 가치를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그만두고라도 기술적인 이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UHD 방송 시청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출시되는 수신 결량에 대해서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안테나가 없으면 UHD 수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없습니다. 직접 수신하는 방법 외에는 공청도 안 되고 아직 케이블 재정성에 관한 얘기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안테나가 없으면 수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해서라도 안테나가 장착된 상태로 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수백만 원이 되는 텔레비전을 사고 고작 안테나 하나 없어서 수신을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로 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콘텐츠 보호권인데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청자들의 직접 수신과 무료 보편 시청권을 침해하지 않고 또 시청을 제한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건 지상파 방송사의 사명이기도 하니까 전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DTV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방송과 동시에 그 콘텐츠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다운로드되고 있습니다. 한 해 저희가 침해 사례로 집계된 금액만 해도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불법적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그 방지는 그 콘텐츠에 대한 다시 또 대가가 지불이 되고 다시 재투자할 수 있어서 저희 한류나 콘텐츠의 어떤 가치 상승이 이루어져서 국민에게로 다시 그 결과가 환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콘텐츠 유통시장의 정상화를 이루고 작가, 작곡가, 연기자, 가수, 외주 제작자들의 창작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그 대가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콘텐츠 보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많이 마구 다운로드돼서 저희가 채널 사업을 하거나 콘텐츠 사업을 할 때 막대한 지장이 현재 초래되고 있는데요. 어떤 독후의 유출, 콘텐츠 이런 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충분히 방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콘텐츠 보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가치를 높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고 방송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3.0 기반의 UHD 방송이 결정이 돼서 천명을 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저희는 구축을 해서 내년 2월에 본방송을 실시할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시스템의 안정화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있지요. 이게 T2 방식이 됐든 무슨 방식이 됐든 굉장히 촉박한 일정을 저희 소화해낼 것인데요. 그럼에 있어서 저희는 많은 원래 계획했던 과도한 비용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사고로부터 절대 방송 사고가 그냥 너무나 많이 예견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시스템 엔지니어들이나 방송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태입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방송사들이 재원에 대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걸 협조해 주시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방송을 준비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HD 기술과 더불어 새로운 방송 시대에 우리 지상파 방송사들은 국민의 눈이 즐겁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UHD 방송 제작자가 되기를 희망하며 전 세계 사람들이 다시 우리나라를 보고 열광하는 그런 나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가정사 그리고 정부의 미래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종원 팀장님. 지금 임종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상파 UHD의 성공과 실패가 얼마큼 우리나라의 한류 또 방송 산업적인 측면에서 중요한가를 말씀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방송사가 지금 원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안테나 문제, 또 콘텐츠 보호, 또 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종원 팀장님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사의 대표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에는 이제 산업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전성환 사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두 방식에 대한 기술적인 장단점은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 한 가지 이제 저희 그 세트를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는 이제 메이커 입장에서 보면 이제 ATSC 3.0 같은 경우가 이제 표준 확정부터 이제 로드맵을 내년도 2월 금방까지 사실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사실 그 일정에 대해서 사실 세트 메이커는 상당히 좀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기간이 지금 얼마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뭐 그 방송에 대한 정확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셨던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금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방송국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기관들과 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도입 일정에 맞게 좀 그 세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 제조사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명환 사님께서 간단하게 그 방송 일정에 맞춰서 각 기관들과 협조를 잘해서 이 서비스가 제대로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LG전자의 김진필 연구위원님 한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패널 토의를 통해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저희가 그 방송 방식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세 가지의 이유로 지금 현재의 이 기술이 좋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론칭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모든 방송 기술도 모든 서비스가 결국에는 그 소비자의 그 니즈하고 같이 맞을 때 그 서비스가 기술이 제대로 그 산업에서 활성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전에 HD를 초창기했을 때는 저희가 그 고화질에 해당되는 니즈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디지털 TV의 어떤 산업이 저희 나라에서 이제 발전할 수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니즈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앞으로의 방송 발전은 세 가지 축으로 진행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HD에서 4K UHD, 그리고 8K의 UHD, 그리고 실감 방송에 해당되는 그런 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 IP 그 양방향의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참여하고 같이 그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여러 디바이스에서 그 이동 방송을 포함하여서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표준이 완료가 된 ATSC 3.0이라는 기술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가장 그 현재 지구상에서 있는 가장 최신화된 슈퍼셋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 기술을 물론 북미에서 ATSC라는 것을 표준화를 했지만 거기에는 뭐 LG나 삼성이나 LG 포함해서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표준화를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 기술은 저희 기술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표준화까지 완료가 되고 실험 방송까지 할 수 있어서 거기에 노력을 해주신 여러분께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기술이 정말 사업에 그 인더스트리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려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그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저희가 1세대 2000년 초반에 디지털 방송을 처음 했을 때도 통신 정합이 거의 1년 반이 넘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렇게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표준화가 지나고 나서 실무화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 좋은 서비스를 론칭하기 위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방송사나 그 업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결정이 돼야 될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조속히 결정을 하고 조금 더 안정된 서비스가 돼서 결국에는 그 서비스가 국민들이 좀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좋은 서비스도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하고 그 사용자의 어떤 그런 서로 간의 니즈가 맞아 떨어져야지 정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좋은 서비스를, 그러니까 좋은 기술을 정말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방송사와 그리고 저희 가전업계, 그리고 방송 장비업계, 그리고 정부까지 같이 협력해서 안정화를 시키는 것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남은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명확하게 우리 김식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래의 UHD의 그 성공을 위한 요소가 실감화, 또 시청자 참여를 위한 기술들, 이동방송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이러한 다양한 그 요구 조건들을 정확한 시간 내에 하기 위해서는 안정화가 필요한데, 이러한 그 안정화가 필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는 방송사, 가전사, 정부 각 기관들이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기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HB의 김흥묵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작년 8월부터 협의회에서 기술분과, 협의회 기술분과를 맡아서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잠시 말씀드릴 내용들은 주로 기술적인 내용들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이 방송 표준 방식이 한번 정해지면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는 표준입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여러 가지 표준의 기술적인 측면들도 다양하게 고려를 해서 준비를 평가를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청하고 있는 디지털 방송 DTV 방송 표준을 정할 당시 90년 후반부터 해서 사실 많은 논란을 겪어서 디지털 방송 방식이 정해졌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기술적 측면, 그리고 나중에도 말씀하신 서비스라든지 경제적 측면까지 고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예전에는 디지털 방송 방식인 북미의 VSB 방식이라는 것과 유럽의 OFDM 방식이라는 게 큰 차별점이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라든지 또는 기술적 성능도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후보로 삼았던 표준들은 동일한 기술을 대부분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민호 씨가 말씀하신 대로 한 5년, 6년 전에 나왔던 기술 간의 그 차이들, 그동안의 기술 발전을 감안해 봤을 때 표준 2라고 얘기하는 북미 방식이 많은 개선이 좀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기능의 개선이 미미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수치적으로 보면, 하지만 이미 이론적으로 상당히 이론적 접근해 있는 기술들에서 좀 더 개선한 부분들은 보통 저희가 라스트 원마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성능뿐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또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번 그 표준 방식을 정하는 부분들은 기존의 TV 때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기술적 측면에서는 쉽게 좀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그런 성능이라든지 효율성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전만큼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고려가 크게 사실은 이번 UHD 표준 방식을 선정한 데 있어서는 아주 큰 중요한 요소라기보다는 고려사항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서비스적인 측면들이 더 많이 고려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연구기관한테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그 과거의 DTV에서의 기술적인 차별성이 심했던 반면에 동일한 기술들을 많이 채용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술들이 발전하고 다양해져서 그런 것들이 ATC 3.0으로 표준하는데 여러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도 키스디 김남도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키스디 연구위원 김남도입니다. 제가 부탁받은 것은 방송 서비스 측면에서의 좀 논평을 요청받는 것인데요. 사실 방송 서비스라는 것이 그 자체보다는 어떤 기술이나 어떤 시장의 위치나 타격효과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주제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한 가지 다행이라기는 그렇지만은 최소한 불과 이제 작년 재작년에 지상파 UHD 방송을 도입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방송 표준 방식은 물론 이제 이걸 담당하신 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지만 이제 약간 외부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상대적으로 좀 평화로운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옛날에 DTV 초기 도입했을 때 그때 뭐 미국식이냐 뭐 유럽식이냐 굉장히 그때 갈등이 심했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 그런 요소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ATSC 3.0
기술전문 자체가 명칭은 ATSC이지만 사실은 ATSC 1.0보다는 그 DVD T2에 사실 기술적으로 좀 더 가까운 방식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개량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 그 약간 어떤 기술 격차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고 물론 기술 격차에 이제 이 기술 전문 하시는 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중요한 차이인 것은 맞지만 어떤 기술적인 측면 이외의 어떤 특히 어떤 정책이거나 사회적인 고려를 할 필요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ATS 3.0이라는 것이 약간 그런 것이 사실 DVD T2는 어떻게 보면 핵심 요소, 즉 그 송수신 방식이나 압축가 있는 것처럼 어떤 핵심 그 송수신 표준에 가는 것인데 반해서 어떤 모듈화된 표준인데 ATS 3.0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올인원 방식 그런 패키지 형태가 강해서 사실은 좀 더 완성된 형태라고 방송에 최적화된 그런 방송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대충 저를 이제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어떤 이 전문가들의 식견을 존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당장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술적인 의지를 갖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사실 거기서 보면 이 방송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은 이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방송, 모바일 방송, 맞춤형 서비스 이런 양방향 서비스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어떤 장르적인 어떤 그 가능성이 대비한 차원에서 사실은 고려사항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의 의미는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예쁜데 당장 내년부터 하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게 언젠가 그것이 당연히 추진하고 가능하게 되겠지만 그때의 기술적인 어떤 조건이 장애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먼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 좀 더 기술적으로 많은 가능성을 제공하는 그런 표준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았을 때 이제 그 ATSC 3.0 기반 방식이 유럽식 기반보다는 좀 더 우월하다는 결론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사실 세 가지를 생각해봤는데요. 화질, 확장성, 공공성, 소위 그 방송 서비스 이제 층이라 생각이 드는데 화질은 기본적으로 비슷하긴 하지만 이것도 아까 저 이걸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HDR 기능 같은 것을 좀 더 ATS 3.0 기반 방식이 좀 더 잘 지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간사해서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게 입법과 사실은 볼 때는 사실 차이가 사실 꽤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소한 차이 같지만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유동형 방송도 모바일 전용 비디오 스트리밍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미래의 시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공익성 기능에서는 재난 정보나 장애인 방송을 잘 지원할 수 있다는 결국 이것들이 복수의 어떤 컨텐츠 스트리밍을 방송 자체 환경이나 아니면은 융합 환경에서 제공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알고 이제 그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전문가 선생님들의 그 연구 결과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능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웅실장이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말씀을 하셨다면 키스테이 김능박 박사님께서는 방송 서비스 측면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결국에는 확장성, 이동성, 공공성 면에서 방송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능박 박사님한테도 박수를 한번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소비자연맹의 정지연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패널분들은 다 이쪽 분야에 오랜 몸담고 계시고 또 이제 전문가이신 것 같고 저는 이제 제일 비전문가로서 전체적으로 너무 박수치는 분위기여가지고 뭔가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게 지금 좀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조금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그 발제 자료 아까 김규현 교수님 발제하신 거 잘 들었었고 그 발제 내용을 좀 보면서
이게 너무 지나치게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만 고려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하셨던 협의체에서 검토하셨던 내용들이 보니까 기술적인 측면하고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방송 서비스 측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셨던 것 같고, 사실 UHD를 보는 그 수용자는 소비자고 시청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렇게 불편함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너무 그 약하게 흘려보내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느꼈었고요. 저는 뭐 그 표준 방식 A다, 표준 방식 B다, 이게 뭐 유럽 방식을 채택했다가 이제 미국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UH 방송이 사실 이제 불과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검토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왜 이런 불과 몇 년 사이에 변동되는 것들을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조금 비전문가로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TV를 도입할 때도 사실 유럽식으로 했다 이제 미국식으로 전향하고, CDMA 통신의 경우에도 이제 그런 동일한 사건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예측하지 않고 이렇게 큰 사업들을 그냥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불만스럽다는 일단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최소한 뭐 당연히 지금 뭐 공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표준 B 방식, 그 미국식의 방식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면 저도 빠르게 전환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 정말 앞으로는 이렇게 큰 그런 그 어쨌든 정책들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적인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냥 당장 뭔가 이렇게 빨리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좀 조급함에서 벗어나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좀 부탁을 좀 일단 드리고 싶고요. 당장 이게 그 미국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불편을 겪게 되는 이제 소비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대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안 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제가 좀 오기 전에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방송사들이 뭐 민원 창구를 만들고 방송사들이 이런 그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 내용을 봤는데, 저는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최대 수혜자는 어쨌든 방송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방송사들이 어쨌든 소비자 시청자의 불편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좀 일단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의 가치는 물론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쨌든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암호화에 있어서의 그런 방송사에서는 좀 숨었듯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이게 콘텐츠 보호만을 위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차후적으로 재송신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좀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아까 이 패널 구성에 있어서 방송 사사가 다 발제를 토론을 하시는 건 줄 알고 사실 조금 의아했었는데, 그래도 KBS에서 종합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자리에는 저는 IPTV에서도 나오고 케이블에서도 나오고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조금 더 나와서 목소리들을 좀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자리가 저는 공청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분명 그 암호화하지 않고 재전송하기로 합의를 하셨다고는 제가 듣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HD 방송에서 송출 거부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뭐 아까는 그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편적 시청자의 그 시청권을 절대 제한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일전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사전적으로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UHD 방송은 사실 이제 700MHz 그 주파수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그 논란이 많았었던 부분인데, 그 주파수는 굉장히 공공재고, 그 공공재를 활용해서 어쨌든 방송이라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송사들은 굉장히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지상파 방송을 소비자들이 무료로 시청하는 건 아니거든요. 광고도 보고 뭐 시청료도 지불하고 여러 가지 그 비용을 지불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아까 정책에 있어서 좀 섭섭함도 말씀을 하시고 했지만, 또 이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좀 가장 먼저 염두에 주실 거를 저는 이제 소비자 시청자들의 어떤 편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지훈 사무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소비자와 시청자 측면에서의 이런 표준화 정책이나 결정에 많은 고려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또 얘기하셨고, 이런 장쟁 관점에서 이제 조급함 없이 이런 그 큰 사업을 결정할 때 좀 필요하겠다. 또 콘텐츠의 가치적인 측면, 또 이해관계자인 다른 매체의 의견 개진에 대한 기회, 또 공공적인 UHTV의 700MHz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지상파 방송사가 잘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재훈 사무총장님께도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네, 지금까지 방송 표준 방식 검토 결과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마이크를 방청석에 좀 넘기고, 혹시 그 방청석에서 질의 혹은 의견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서 우리 패널들에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해당되는 그 사안이 있을 때는 제가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아마 패널들 쪽에서는 어느 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답이 없으실 때는 제가 좀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질의를 하실 때는 본인의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바로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마이크. 네, 미디어 오늘의 강준경 기자입니다. 지상파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코바 컨퍼런스 때도 비슷한 주제가 있어서 그때 나온 얘기를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에서도 아직 미국식을 공식 표준으로 정한 게 아니라 잠정적인 표준 단계로 되어 있고, 정식으로 표준이 되는 거 2017년 상반기가 돼야 된다는 그 말을 당시 김광호 교수님이 한 분이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도 표준을 확정하기 전에 우리가 표준을 확정해버리는 건 좀 아이러니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많은 문제가 변했고 해결이 됐을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방송사한테 여쭤봤으니까 방송사 김진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일단 표준화 관련해서는 이제 표준화 담당하고 있는 TG80의 의장 자격으로 말씀드리고, 일단 SBS 자격이라기보다 TTPG 의장 자격을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사항이 전혀 틀린 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파이널라이즈 되기 전에 국내에서 먼저 개발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수신기 기술위원회 말씀해 주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RF 관련된 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약간은 있긴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방송 송출 시스템을 만드는 저희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수신기에 관련돼서 제가 볼 때 문제가 없는데 김진필 의원님 좀 얘기해 주시겠죠. 네, LG전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ATSC에 표준화 직접 참여하고 있고, 서방 포럼에 표준화도 참여를 하고 있고, 관련된 상용화에 저희 개발 하고 있어서요. 말씀을 드리려면 ATSC의 표준화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캔디데이트 스탠다드라고 해서 CS 단계가 있는데, 이건 기술적으로 완료가 된 단계고, 거기서 그 내용에 대해서 회원사의 의견 수렴을 계속 받아서 PS라고 해서 프로포즈 스탠다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캔디데이트 스탠다드까지가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차방 포럼에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거나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고요. 다만 ATSC에서 표준화가 조금 더 딜레이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앱 환경의 런타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쪽을 기다리지 않고 유럽의 HDTV 2.0이라는 완료된 표준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포럼을 통해서 만드신 표준은 실질적으로 그 기술 자체로서는 뭐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말씀을 잠깐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TTA 표준이 그 얼마 전에 총회를 통과했고요. 그래서 이제 3.0에서 그 이후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부분들은 TTA UCG에서 저희가 그 마이너한 부분을 수정을 해서 개정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개정하는 그 과정에서는 방송사와 수신기 제조업체가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품을 만드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민준 네. 예, 저쪽에 또 마이크 주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케이블 TV 방송의 변상혁이라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사실 이 방송 방식을 새로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저희도 겪어봐서 아는데 다들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의아스러운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준 총회에서 표준 방식까지 어떻게 보면 사업자단체 표준이 완료가 됐는데 그 시점에 왜 공청회를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그 미래부부 기술기준 제정을 위한 공청회인 것도 아니라고 하시는데 어떤 취지에서 좀 사후적으로 공청회를 하셔서 이런 공청회를 표준 제정 전에 해서 의견을 좀 충분히 모으셨으면 어땠을지 아쉬운 점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 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KBS 임준곤 팀장님께서 아까 그 컨텐츠 보호 측면에서 좀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카스가 아니라고 하시지만 카스의 기능을 표준에 반영을 하는 걸로 가셨는데요. 유료 방송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카스하고 카피 프로텍션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고 다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카스를 가지고 어떤 컨텐츠 보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길목 자체를 막아서 아예 보지 못하게 하고 인증을 받거나 돈을 내는 사람만 보게 해주는 게 컨디셔널 액세스의 주 목적이고요. 그 카피 프로텍션 같은 경우에 실제 복인 보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걸 막는 게 카피 프로텍션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술이나 방식들은 따로 있죠. 두 개가 같이 혼용될 수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견들이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거를 취지가 이러니 그냥 카스를 가지고 컨텐츠 보호 쪽에 쓰자라고 개념 정립하는 거는 글쎄요. 좀 계속 두고두고 여지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서비스 모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오늘은 뭐 개괄적인 공청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시는지 몰라도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이통 쪽은 저희가 좀 뭐 잘 몰라서 잘 아는 쪽만 좀 연대도 보면 일단 온에어하고 그다음에 IP 온라인 기반이라고 하면 향후에 OTT류의 서비스를 기존 온에어하고 단말단에서 병합을 시켜서 서비스하는 걸 많이 고려를 하신 것 같고 그게 트렌드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아까 그 IP 쪽으로 오는 OTT 뭐 온라인 그 실시간 컨텐츠도 있을 수 있겠고 VOD류의 컨텐츠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어떤 제어나 과금 목적이 아니신 듯 싶어서 계속 그 의문이 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IP 기반의 IPTV 라이크한 OTT 서비스를 계획을 하신다면 이 부분이 과연 그 지상파 방송 방식에 들어가는 게 맞을지, 그러니까 물론 그 방식에 그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하는 사업의 전체 카테고리에서 보면 분명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지금 지상파 방송 방식이라 하면 국내에서 통례적으로 지상파가 의무적으로 하는 지상파 온에어 방송에 대한 방송 방식을 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거는 그 사업자의 역무고 권리로 많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오류가 되겠죠. 온에어에 대한 것만 의무화가 되고 나머지는 사업자한테도 그다음에 이런 가전사한테도 시청자한테도
선택적인 부분인데 그게 방송 방식에 같이 들어가서 마치 표준이고 의무이고 당위성을 가지고 가는 게 그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의아심이 있습니다. 애드온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사업자든지 다 개발하고 수익 모델을 가져가고 있고 그건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사업자 단체 표준에서는 그렇게 갈 수 있는데 향후에 미래부에서 의무 성격을 지니죠. 강제력을 가지는 기술 기준이라 실제 고시에 이런 방송 방식들이 반영이 될 때 카스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온라인 연동에 관해서 들어가는 부분들 다분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상파가 OTT류의 푹 서비스를 하고는 있지만 그거는 어떤 방식이 만들어져서 한 건 아니었죠 지금까지. 근데 실제 방송 방식에 온라인 쪽 관련된 게 명문화가 되게 된다면 향후에 있는 어떤 기존 OTT 서비스의 류에 대한 규제 방향이나 또 어떤 대가 산정 문제, 네트워크 사용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의무화가 되게 되는 상황이 돼서 이런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질문이 한 3가지 형태로 나오신 것 같은데 우선 공청회 과정에 대한 것은 코멘트로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두 번째는 그 콘텐츠 보호를 위한 그 내용의 기술 중에는 카스와 카피 프로텍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혼동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그러한 데 대한 그 말씀을 한번 더 듣고 싶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현재 그 일반 지상파 방송사의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오디오 방송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온라인 서비스, OTT 서비스에 관련돼서는 좀 한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혹시 누가 답해 주실 수 있을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TA의 PG 의장, TC 의장 저희가 말씀드리면 표준 총회에서 승인이 된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UHT 방송 방식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단체 표준, 그러니까 AT 3.0 기반의 하나의 표준 자체 하나를 총회에 승인한 것이고요. 이미 오늘 나온 표준 완 방식, 그러니까 DVB-T2 기반의 표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TA 표준에는 DVB-T2 기반의 UHT 표준이 있고 그리고 ATA 3.0 기반의 UHT 표준 2가지가 있는 것이고요. 아마도 오늘 이 자리는 그 표준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를 이야기하는 자리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카피 프로텍션과 카스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잠깐 말씀드리면 답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콘텐츠 보호는 아까 말씀하신 카피 프로텍션이고요. 카스가 전혀 아닙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고 여기는 분들이 몇 분 말씀하셨고요. 그 카스에 있는 스크램블 기능, 그 기능, only one, 그 기능이 사용되기 때문에 카피 프로텍션과 카스가 혼동되고 있으신 거고요. 그러면 왜 카스에 그 스크램블 기능을 굳이 쓰느냐 하는 질문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카피 프로텍션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불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통제가 불능하다 보니까 그 카스에 있는 바로 스크램블 기능, 그 기능만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혹시나 카스를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답을 드리고 나머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PTV 라이크한 그 OTT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한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IP망을 이용해서 OTT 서비스가 왜 지상파 표준에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지금 어차피 소비자들이 원하고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이 다양한 어떤 디바이스,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그 콘텐츠들이 제공되는, 우리 보건용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상파 표준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시청자의 관점에서는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여기 이제 첫번에서 말씀드릴 것은 저는 지금 UHD TV라는 것이 이제 크게 발제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고화질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모바일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IP망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
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 중에서도 저는 이제 그럼 현실적으로 가장 지금 트렌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 물론 고화질 수요 굉장히 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저는 또 하나는 IP에 대한 서비스 당연히 지상파하고 그거에 있어서 충족시켜줘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 지금은 사실은 모든 것이 모바일로 다 이루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모바일도 지금 시점에서는 빨리 그 진행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EBS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지금 HD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HD 표준에 있는 다양한 기술들 중에서도 뭐 다채로운 서비스 이런 거를 도입을 해서 교육의 효과를 교육에 이제 적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UHD 관련해서도 저희들에 있어서는 뭐 모바일이라든지 IPTV 이런 것들이 꼭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라기보다도 그런 것들을 서비스하기 위한 것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게 다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IT 기반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짧게 답변을 드리면 방송사가 IP 기반 서비스를 지금까지 안 해왔던 건 아닙니다. DTV 시절에서도 ACAT 표준으로 했었고요. 이커머스라는 서비스도 했었고 물론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UHTV에서 적용되는 그 표준의 그 철학 자체가 IP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방송 신호가, 콘텐츠가 서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프렌들리하게, 그 IP 프렌들리하게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무까지 말씀하셨는데 비단 UHTV에만 적용되는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잠깐만 첨언을 드리면은 아까 백종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이라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송사가 어떤 신호를 송출하고 수신기가 잘 만들어서 수신하게 되면 일종의 규약이죠. 그래서 이 어떤 표준이 있다는 것 자체가 편리를 위해서 있는 거지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아주 강제사항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어떤 수신기가 그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않았을 때는 그 수신기가 시장에서 제대로 팔리지 않는다든지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지 하는 부분이시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표준과 강제를 좀 혼동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까 MBC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DTV 때도 아주 유사한 HTML 기반의 OHTV라는 그런 표준이 있었고요. 그런 표준이 강제가 돼서 수신기가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수신기가 만들어졌다가 서비스가 좀 잘 안 되면 안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네. 표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단지 이게 미래부 기술 기준에서 의무화되는 거는 좀 어떤 선택사항이라서 너무 강제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그러면 팁 서비스는 그 기술 기준에서 전혀 강제사항도 없고 아예 내용 자체가 네. 지금 이제 그 CT 구성이 좀 아쉽더라도 질문에 답한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른 또 토픽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다른 당첨석 분들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대답해 주시죠. 네. 여기 기자님.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어쨌건 UHD라는 게 단순히 화질을 높이는 게 아니라 쌍방향 서비스, IP를 융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는 게 지상파의 목적인 것 같은데 방송통신위원회나 미래창조과학부가 과연 이런 서비스 자체를 따로 허가를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뭐 쌍방향 서비스 만약에 VOD만 넣는다고 해도 IPTV나 케이블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고 그렇다면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논의돼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단정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너무 앞서 나가는 게 아닌지 방통위와는 좀 어떤 식으로 소통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방송사에서 대답해 주세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방통위에서는
작년 말에 계획을 발표한 것도 있지만 그 UHD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금년에 논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방통위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여기에 적극적으로 그 협의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코바 때만 해도 그 지상파 정책 과장이 뭐 우리나라의 규제 체계 특수성상 이게 먼저 도입할 수는 없고 규제 먼저 만들어줘야 뭐 하는 상황이고 지상파가 양방향 서비스라는 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견해를 내놓은 것 같은데 이 방통위에서도 그렇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내년 2월에 UHD가 도입되면 그때 동시에 이런 서비스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최고의 목표일 텐데 진행 상황 자체가 너무 좀 추상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통위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됐는지 내용이 있으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직접적으로 그 관련된 일을 하는 건 아니라서 제가 구속력 있는 어떤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지만 그래도 뭐 딴 분들이 답변을 안 하시니까 이제 답변을 드리면 방송사에서는 그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양한 서비스라든지 그 UHD가 고화질 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빨리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걸 여러 차례 서로 의견 교환을 이제 정부 쪽에도 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뭐 인식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래서 뭐 제가 이 일을 직접 담당하는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어디까지 되고 있다 그까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견의 다양성을 위해서 다른 분들한테 마이크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네, 저 두 번째 계신 분한테 소속하고 성명을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대희 김유성이고요. 그냥 한 가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었는데 저는 가정사에서 그 안테나에 대한 입장은 분명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 2주 전, 3주 전 그때 공청 그때 그 어쨌든 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분명 말씀이 이에 대한 뭐 의견 표명이 없으신 것 같아서 안테나 내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뀌셨는지 아니면 기존 입장 그대로인지. 예, 네, 그 질문은 참 좋으신데 오늘 하여튼 공청회 주제에서는 조금 디비에이션이 조금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답변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안테나보다 아까는 장착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내장이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여러 가지 용어에 좀 상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내장이라는 거는 뭐 그때도 전에도 한번 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TV에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는 TV는 지금 어디도 없고요. 그 안테나를 현재 기술로서는 내장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 만족할 만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기술까지는 이제 알아있다가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검토된 결과입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또 그런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삼성에서 말씀하신 내용 맞고요. 그냥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나온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다 보면은 그 안테나를 인도 안테나 정도 수준에서도 시청률이 시청 수신 환경이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DTV가 1세대에 나왔을 때의 수신 성능이 나중에 그 수신 칩이라든지 이런 성능이 점점 발달하면서 점점 수신율이 높아졌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요번에 채택한 방식 같은 경우에는 OFDM 방식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SFN에서 강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수신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거는 점차적으로 수신 성능이 좋아지면서 시청자들이 점점 직접 수신율이 높아지다 보면 그러면은 가전사에서도 직접 수신을 위한 시청자의 그 퍼센트가 지금 10%지만 이게 점점 많아지다 보면은 제품의 어떤 그 스펙 차원에서 뭐 안테나를 뭐 내장을 시키든 아니면은 뭐 하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을 건데 지금 현재는 10% 정도 수준의 어떤 수신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당장 시작하는 게 수도권이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기는 어렵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김희성
잘 대답이 없습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사항에 대해서 패널 분들께서 또 말씀하실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지금 딴데 방청석에 계신 꼭 이 여자분 좀 말씀해 주시죠. 저 아이뉴스의 민혜정인데요. 저 세트 쪽에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UHD TV가 여태까지 출시된 게 그 유럽식에 기반해서 만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미국식으로 표준이 바뀌게 되면 기존에 이제 TV를 샀던 분들한테는 어떤 AS 조치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가정업체에서 말씀을 하실 사항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현재 지금 나와 있는 UHD TV는 DVB-T2를 지금 수신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예정했었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동안에 이제 잠정 표준으로 UHD로 T2가 이제 결정이 돼서 뭐 월드컵이라든가 시험 방송 같은 거를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T2를 내정을 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만약 ATSC 3.0으로 결정이 되면 지금 채널 수신치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오디오, 비디오, 코덱도 신규로 이제 바뀌게 되기 때문에 튜너만 이제 바꾸면 될 건 아니고요. 아마 그거를 그 컨버팅 해줄 수 있는 이제 별도의 툴이 아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툴을 지금 뭐 그 어떻게 개발을 해서 어떤 식으로 공급할지에 대해서 아직은 결정된 건 없고, 앞으로 좀 추가로 뭐 협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질문에 답변이 되셨겠죠?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약 5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방청석에서 더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없으시면 혹시 패널들 간에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의견을 저쪽 뒤에 계십니다. 소속과 성명을 좀 말씀해 먼저 주시겠습니까? 예, 코어 트러스트의 우주한이라고 합니다. 아마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 산업계에 있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카스하고 DRM을 전문하는 업체고요. 이번에 이제 용어적인 면에서는 콘텐츠 보안, 카스, 약간 카피 프로텍션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카스 쪽에서 생각하는 그런 아키텍처가 뭐 스크램블만 하신다고 하지만 적용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UHD 방송 표준에는요, ATS 3.0이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했을 때 보면은 카스 또는 뭐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얘기했든 간에 그 표준이라는 게 다양한 방식을 좀 수용을 해서 좀 정해지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vendor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는 생태가 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표준 진행 후에 지금 표준 발표 후에 내년도 2월이면 한 8개월 정도의 시간 후에 이제 상용화를 진행하실 예정이신데, 그렇게 되면 다양한 업계 또는 저희 같은 다양한 vendor들이 참여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있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보호에 대한 표준은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TTA에서 검토되기 이전부터 처방 포럼에서 오랫동안 검토가 됐습니다. 근데 이를테면 우리나라에 있는 콘텐츠 보안 관련 업체들이 참여를 했고요.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제가 알기로는 코어 트러스트에서 한 번도 참여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준이 다 처방 포럼에서 만들어지고 많이 검토되고, 물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더전사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참여했고요. 그리고 TTA에 와서도 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이 정의됐고요. 그래서 코어 트러스트한테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여러 형태로 참여하실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네, 답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또 다음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나왔고, 또 공청회답게 상당히 열기 있게 의견과 답변들이 그렇게 진행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지금 한 2분 정도 남아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안을 드려서 받고, 그렇지 않으면 공청회를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시간은 조금 남았지만 지상파 UHD 방송 표준 방식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공청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패널들께 격려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